국고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국고 보조금 실태를 고발합니다. 고령에 188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천연 가스발전소가 생깁니다. 연인원 3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각종 작물을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재배하는 식물 공장이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역 방제기라는 이 장비를 이용하면 최대 100m 이상 농약을 뿌릴 수 있습니다. 벼농사에 큰 변화를 가져와 전국 농촌에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비리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영농조합 대표 제이모 씨는 지난 2009년 고령군이 시행한 고품질 쌀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기계값의 80%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8,600만 원에 불과한 이 기계값을 농기계 중개업자와 짜고 2배 이상 부풀린 뒤 9,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매 계약서와 보조금 신청서 모두 조작됐지만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됐고 지자체의 감시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조달청 고시 가격을 참고를 해서 하는데 이 고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2배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달 전남에서는 이 농기계를 이용해 국고보조금 31억 원을 빼돌린 농협조합장과 농민 등 40여 명이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노인요양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16명이 입건됐고 포항에서는 토종벌 육성 사업을 하면서 3,8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양봉업자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19일까지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천연가스발전소가 고령군에 건립됩니다. 친환경 설비에 지방세수 증대까지 고령 군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고령군에 환경 친화적인 천연가스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경상북도와 고령군, 주식회사 대림산업은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양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고령군 성사면 일대 23만 제곱미터의 땅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시간당 1,880메가와트, 대구 지역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쓸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공해물질을 최저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천연가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원전의 비중을 낮추는 등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발전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대립이 들어오면서 연관 기업이 들어오고 또 에너지의 그런 어떤 새로운 전환을 고령에서 볼 수 있도록. 특히 발전소 예정지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어서 별도의 송전탑과 성전 선로를 건설하지 않아 환경 훼손이 없고 낙동강이 인접해 용수 확보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령군 지역 발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50불 이상 고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세수 부분은 연간 한 50억 정도의 지방 세수가 예상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6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2018년 발전소가 완공돼 향후 30년간 발전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음 달 7일에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워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삼성과 소니 등 세계적 기업들이 잇따라 출시한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형 컴퓨터로 겉모양만 봐서는 일반 손목시계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스마트워치가 출시된 지 2개월이 안 돼 실제로 제품을 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교육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78.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전체 유권자 21만 156명 가운데 7만 3,425명이 투표해
34.9%의 투표를 보인 어제 재선거에서 박 후보는 78.5%인 57,309표를 얻어 13,501표로 18.5%를 얻는 데 그친 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됐습니다. 각종 작물을 마치 물건처럼 공장에서 생산하는 식물 공장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2월 청도에서 문을 연 이 공장은 바질과 애플민트 등 허브를 생산합니다. 공장 면적은 165제곱미터지만 3단으로 촘촘하게 재배를 할 수 있어 사실상 1,300제곱미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지 재배를 할 경우 씨 뿌리는 것에서부터 출하까지 6달 정도 걸리지만 이곳에서는 2달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20시간씩 가동하다 보니 식물의 생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온도 조절도 자동으로 할 수 있어 인력도 2명이면 충분합니다. 벌써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량이 다른 노지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생산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지에서 재배할 수 없는 그 시기에도 똑같이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물뿐만 아니라 식물 공장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구미의 이 업체는 중국과 일본의 식물 공장용 LED 조명 등 식물 공장 장비와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위 45도 이상의 한대지방, 남북이 15도 이내의 열대지방 쪽에는 앞으로 조선 사업의 규모보다 더 큰 식물 공장 사업이 추진되고 꼭 그런 시대가 옵니다. 2년 전부터 등장한 식물 공장은 전국적으로 30여 개가 세워졌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3분의 1 정도 몰려 있습니다. 조명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고 종자, 한방 자원 등도 풍부해 식물 공장에 좋은 조건을 갖춘 덕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LED라든지 IT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잘 융합한다면 식물 공장에 필요한 그런 부분의 요소들을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값싼 농산물 수입 등으로 위기에 빠진 농업이 기술의 발달과 융합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도청 이전 특별법에 조속한 개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는 내일 오후 대구에서 올해 1차 정기회를 갖고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사업과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남북권 신공항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술 정책적 논리를 개발하는 방안도 협의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대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대구 일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1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대기 환경지수 가운데 민감군 영향 단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한반도 전체를 지나간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민감군 영향 단계의 경우 실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대구에서 펼쳐진 한국 시리즈 6차전 정말 짜릿한 승부였습니다. 삼성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내일 마지막 7차전에서 우승팀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마디로 홈런포의 대결에서 1위팀 삼성의 힘이 더 셌던 경기였습니다. 두산 정수빈에게 한국 시리즈 역사상 첫 1회 초 선두 타자 홈런을 내주며 0대1로 끌려가던 삼성. 배영수, 차우찬을 투입하며 위기를 넘긴 뒤 3회 말 배영섭의 희생플라이로 1대1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5회 초 이번 시리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최준석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두산에 최준석이 있었다면 삼성에는 채태인과 박한희가 있었습니다. 6회 말 박한희의 안타에 이어 채태인은 좌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단숨에 3대2로 역전에 성공한 삼성. 7회에는 2사 주자 1, 2루에서 박한희가 승부의 쐐기를 박는 석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결국 6대2를 기록해 시리즈 전적 3승 3패로 최종 7차전까지 승부를 끌고 왔습니다.
과연 프로야구 역사상 첫 4위 팀 우승을 노리는 두산을 잡고 사상 첫 3년 연속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에서 모두 정상을 차지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을 채용할 때 공개 모집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 것을 대구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자를 공개 채용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안전행정부의 지침인데 대구시가 이를 어기고 대구경북연구원장과 대구문화재단 대표를 공개 모집이 아닌 이사회 추천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신서혁신도시에 개교할 예정인 대구 안심초등학교의 이름을 다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교명선정협의회를 열어 혁신초등학교 이름을 안심으로 정했지만 지역 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 수렴이 적었고 반야월 초등학교의 과거 이름과 같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름을 재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출신으로 우리나라 골프 위상을 높이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대구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6차전 시구를 하기에 앞서 오늘 오후 대구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돈은 지난 5월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우승 상금의 일부로 대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의 한 도로에서 대형 크레인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부두 하역 작업을 할 때 쓰는 83톤 대형 크레인이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10월 31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